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900 플러스 적중 실전 LC의 에이프릴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9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개념 정리는 다 되었는데 문제 적용할 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이 교재 가지고 계신가요? 자, 이 교재라고 한다면 파고다 토익 적중 실전 우리 개정판 요 교재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 때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여서 요 교재를 준비를 다 해주시고 이제 함께 본 강의에서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 교재를 가지고 제가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토익 LC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파트 1 우리 6문제죠. 6문제인데 여기 6문제를 많이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실수를 줄이면서 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아봤는데, 자, 파트 1은 우리 듣기 전략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보고 요런 거 답으로 나오겠다를 예상을 했다가 혹시 그게 답으로 안 나와주면은 이게 답되나 하고 고민하는 찰나에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 1은 우리 듣기 전략은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는다. 요거를 이제 제가 강의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오답을 소거하고 싶어도 표현을 모르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스크립트 분석을 통해서 또 어휘 표현 정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트 1 6문제 실수 없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파트 2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마도 문제를 듣고 해석을 하고 A번, B번, C번 해석하면서 가장 잘 요게 응답했네 하고 정답을 고르셨을 거예요. 근데 파트 2 우리 마인드를 조금 바꿔주셔서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의문문의 특징, 의문문의 개념을 물어본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의문문이라는 건 우리 총 15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는 의문문, 문제 유형을 파악으로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딱 이 문제가 나왔다. We still have several patients left in the waiting room. 딱 듣는 순간 막 해석을 하는데 사실 얘는 지금 어떤 답변이 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 평서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평서문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답이 예상이 안 돼서. 그래서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평서문, 자, 예를 들면 A번이 딱 나오면 I'll let the doctor know가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답되나 안 되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오케이 괜찮네 하고 살려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딱 듣는 순간 I would like to book a room. 해석이 아니라 저는 바로 오답 소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파트 2는요. 오답 소거 전략 중에서 우리 문제 속에 있는 단어가 보기 속에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 오답된다. 라는 거와 함께 문제 속에 어떤 단어가 나와줬는데 그와 비슷한 발음으로 나와도 우리 오답 소거한다 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B번 같은 경우에는 room 딱 들린 순간 오답 소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번 요게 나와줬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A번이야 C야 또 해석으로 풀 텐데요. 자, 여기서 큰 차이를 한번 볼게요. A번은 일단은 문장이고요. C번은 to refill 이라고 얘기한 투부정사 구입니다. 요게 이제 어마한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기 형태로. 자, 보기 형태라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문장이냐, 구냐. 근데 의문문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후 질문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후요? 사람 이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람 이름 물어보죠.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가면은 후 질문은 주어 자리 물어봅니다. when, where는 수식어구 자리. 자, 의문사, 의문문은요. 동사 자리를 뺀 나머지 자리들을 각각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동사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해줄 때 생각해보면 그쵸. 동사가 굳이 필요 없어서 구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당연히 더 부연 설명 넣어가지고 문장으로도 대답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 부정 부가 나머지 의문문들은요. 동사를 다양하게 물어보는 의문문이어서요. 대답을 해줄 때 동사 물어봤으니까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돼서 구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요 큰 특징을 가지고 우리 뭐다? 평서문에 지금 문장과 구, 당연히 B번은 room 때문에 오답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오케이, 정답 A. 이렇게 가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막상 듣기로 할 때는 저는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평서문의 특징을 가지고 A번 살려두고 B번은 room 오답 소거하고 그 다음에 C번은 구형태니까 정답 A. 요것들을 의문문의 특징들을 강의 때 정리를 하면서 정답들 명확하게 찾는 거, accurate하게 찾는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파트 2는 이러한 기본 전략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좀 미리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 4는 제가 묶어서 갈 건데요. 자, 묶어서 가는 이유는 막상 듣기에서는요. 파트 3는 대화를 하는 거고요. 파트 4는 혼자서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듣기는 정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파트가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요. 파트 3, 4의 공통 특징은 시험 문제 유형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사실은 어떤 듣기 내용을 갖다 주더라도 확실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얹혀서 보기의 키워드를 잘 잡아두시면은 어떤 내용을 갖다 주더라도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파트 3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문제 유형 파악과 그 다음에 보기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된다.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다 듣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내용이 이거였나 저거였나 하고 까먹으면은 그 문제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듣기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분석하고 보기 키워드를 잡아두시는 거.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 문제만 나와준다면은 다 듣고 푸세요 할 것 같아요. 근데 듣기 하나당 3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뒀으면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보고 있다가 그게 들리는 순간 정답을 찍어내리면서 3문제를 푸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은 토익 시험 문제는 어떻다? 항상 순서대로 풀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키워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요 키워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출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험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자,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스크립트부터 만듭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를 이 내용 중에서 오케이,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해가지고 한 부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일단은 여자가 I was wondering if I could get the recipe to include in the article.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낼 수 있겠죠. I was wondering if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전 시험 문제 여자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 라는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답을 일단 먼저 만든 다음에는 get the recipe가 당연히 보기에 딱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거 이대로 쓰면 너무 쉽지 않나요? 막 어렵게 내고 싶죠. 자, 그러면 분명히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paraphrasing이라는 작업을 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paraphrasing을 제가 해버렸어요. 지금 싹 바뀐 거 보이셨나요? 그쵸? 여기서 제가 get이라는 말을 get the recipe를 receive a recipe라는 말로 paraphrasing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주신다?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되는 거 나머지 오답 보기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캐치하고 가야 되는 거 paraphrasing이 이제 뭔지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paraphrasing이란 어떤 한 단어가 가지는 같은 의미, 그 다음에 비슷한 의미, 같은 의미 요걸로 paraphrasing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사전상으로예요. 자, 그러면은 paraphrasing을 제가 시켰는데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어야 된 거 receive a recipe라고 얘기를 했는데 receive는 제가 바꿨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단어랑 같은 거예요? get이랑 같은 거. 그 다음에 recipe도 그대로 이렇게 놔두었는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왜 제가 receive는 바꿨는데 recipe는 못 바꿨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사전에 제가 만약에 get을 쳐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 쫙 뜹니다. 하지만 recipe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꿨어요. 이유는 딱 하나. 다른 말로 paraphrasing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수험생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키워드는 receive하고 recipe가 있으면 당연히 recipe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키워드라는 거는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줄 단어를 가져가는 게 아마도 들으면서 편하게 풀 수 있겠죠.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paraphrasing이 안 되고 그대로 들려줄 단어를 키워드로 가져간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요. 항상 보기는 이렇게 동사랑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사는 우리 paraphrasing 한 단어가 가진 유효 동의표현이 너무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확률상으로 더 많아요. 근데 명사는요.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동사보다는 적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들으면서 편하게 풀기 위해서는 결국 키워드를 어떤 걸 잡아둔다? 그쵸.
명사 위주로 잡아두시면은 들으면서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요, 스크립트가 나오기 전에, 듣기가 나오기 전에, 오케이, 딱 보는 순간 여잣말에서 ask가 있네요. 자, 문제 분석합니다. I was wondering if 들린 순간 정답 확인해야지 한 다음에 보기를 다 들으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post a sign, receive a recipe, order a dish, get a receipt 요거를 딱 키워드로 잡아둔 다음에 듣기를 막 하다가 I was wondering if 그 다음에 recipe 들린 순간 그대로 B 그럼 딱 보더라도 여기 함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키워드를 잘 잡아두면 함정이 안 빠지고 명확한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그래서 이렇게 문제 분석하는 거랑 그 다음에 키워드 잡는 거 그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내용을 갖다 주더라도 완벽해질 수 있게끔 정확하게 정답 찾아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 4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직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요 신유형 문제일 거예요. 자,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화자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look at the graphic 표 보면서 푸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파트 3는 화자 의도 파악 문제 따옴표 요 말하는 의도는 하고 물어보는 게 두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파트 4에서 세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오면은 파트 3에서는 look at the graphic 묻는 문제 3개가 나옵니다. 반대로 2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문제 유형으로는 2개요. 문제 유형으로는. 근데 우리 총 파트 3, 4가 69문제죠. 69문제 중에서 파트 3, 파트 4 화자 의도랑 그래픽을 물어보는 문제는 총 10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 문제 유형별로 똑같이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리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또 잘 챙겨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맨날 파트 3는 2개가 나오는구나. 아닙니다.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데요. 자, 파트 3에서 만약에 화자 의도 파악 문제가 3개가 나오면은 기준이 이제 똑같이 바뀌어가지고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100문제 중에서 문제 유형은 2개고요. 신유형은. 그 다음에 69문제 중에서 막상 신유형은 총 몇 문제가 나온다? 화자 의도 파악 문제 총 5개, 그 다음에 그래픽 보면서 푸는 문제 총 5개, 총 10개가 나옵니다. 요거는 빨리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 다 더 정확하게 정답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요 문제 푸는 전략은 제가 본 강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팁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900을 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파고다 토익 LC 900 플러스 적중 실전 강의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본 강의 때 모두들 뵙도록 할게요.